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3호 제2면입니다. 중증장애인 인신사고 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중증장애인 인신사고 시 일실이익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신사고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교환 가치를 매길 수 없으며 생명이나 신체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배상액은 어떤 형태로든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무상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항목을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고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한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적극적 손해와 장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입는 손실인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극적 손해, 즉 미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일실이익이다. 일실이익은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수입액의 수입 가능 기간을 곱한 후 생활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부상 당시 수입액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수입 가능 기간을 곱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봉급이 증가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일실이익에 포함하며 사고 당시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와 같이 일정한 직업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 상해 등 인신사고가 발생하여도 현재 수입이 없고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이익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등의 경우에도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인정하면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실이익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로 인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고를 당해도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헌법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장애인 고용법 등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실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와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분석한 다음 장애인의 사망, 상해 사고 시 일실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고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가 장애인 차별 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첫 번째 자료집을 일부 편집하여 게재한 글입니다. 대쉬 편집자주. 복제된 시간은 제 발부리에 걸리는 법이 없다. 한 번쯤 넘어져 쉬었다 갈 법도 한데 한 발을 들며 발자국을 찍고 있다. 그 아래 더딘 발을 품고 365일 한 치도 흩어지지 않고 외줄 위를 걷는다. 길고 짧은 다리에 매달려 굳은 살배인 바지런한 초침을 등에 업고 달력에 갇힌 시간. 오르막의 끝은 어딘가. 소금밭 수차 밟듯 바퀴살을 돌리는 사이 발 헛디뎌 비명을 질러도 저벅저벅 복제된 어제를 옮기며 마른 바람소리를 낸다. 깊은 담. 빈 벽에 기대어 빗장을 채우는 울음소리. 고요가 깊어지면 제 소구름은 커진다. 짧은 다리로 수렁을 건너지 못하고 고꾸라져도 어둠의 등을 타고 뒷바퀴를 채운다.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하공단과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민표, 가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4월 26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201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수의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배출하기도 한 코액터스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추가된 영국 런던의 택시 블랙캡을 국내에 수입하여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앞장서는 등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코액터스가 개발한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이러한 이동 서비스를 담당할 택시 기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송 수입 금액을 채워야 하는 기존 택시 기사의 근무 조건 대신 완전 월급제로 운영된다. 또한 고요한 M 플랫폼을 통한 자동 배차 시스템의 적용으로 드라이버에게 영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홍성훈 서울동부지사장은 장애인 행복 드라이버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영역 확대와 장년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으며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연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복 드라이버로 채용이 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채용 후 수습기간 동안 택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행복 드라이버 취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 구직자는 공단 서울동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대표 전화 1588-1519 장애인개발원 네팔과 파키스탄 장애 관련 사업 지원 약정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아태지역 해외 비영리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2022년 인천전략이행기금 공모사업 메이크 더 라이트 리얼 펀드 그랜트에서 선정된 2개 기관과 4월 19일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인천전략이행기금 공모사업은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각국의 특수한 지역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선정하여 개발원과 해외 민간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2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2020년 첫 공모 후 3회제를 맞은 금년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16개국의 74개 민간기관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 개발원은 접수된 사업계획서 중 심사를 통해 네팔과 파키스탄의 민간기관 2개소의 사업을 2022년도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개발원은 선정된 기관의 미화 $20,000 미만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 기관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